네,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 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제 반토막 났잖아요, 매출이. 그렇죠. 그래서 야, 니 일본, 중국, EU, 미국, 중국, EU, 뭐 일본까지도 지원 규모 정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느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K칩스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반도체 시설 투자 뭐 세액 공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법안이 통과가 안 됐다? 형 뭐 세금도 통과 안 되는데 뭐 저런 것도 통과 다 안 되네요. 말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삼성 반도체 뭐 이제 최첨단 시스템으로 신설하고 뭐 하는데 법안이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삼성에 대한 세제 혜택 줄 때 우리나라 K칩스법은 지금 늑장으로 속 터지고 있는 한국 반도체입니다. 미국에다가 공장을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진축합니다. 근데 한국 내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러니 삼성 입장에서는 외국에다 건물을 접어야지. 최근 미국 주요 정부 차원의 삼성전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결정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지역법은 통과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국내에서 생산 시설을 늘려가지고 좀 노동자를 늘리고 하면 정말 좋잖아. 근데 이제 늑장 대응으로 국내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그 미국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5월에 신청한 쭉쭉쭉 챕터 313 그 반도체 공장 9곳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청을 했고 이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218조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미국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늑장에서 잘 안 된다고 얘기 나오고 국내 반도체 지원 정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이 이제 대치구도로 지속적으로 이제 맨날 싸우면서 이제 K칩스법도 이제 국회 통과가 안 되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본회 통과 가능성까지도 불투명하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외국들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미국에서 공장 진다니까 또 세금 혜택 주고 한다잖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좀 빨리빨리 좀 일 처리가 돼가지고 참 세상 참 살기 좋은 나라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작은데 왜 이렇게 많이 싸운대? 국회의원이 많아서 그런가? 우리나라 작잖아요. 네네. 정할 게 얼마나 그렇게 많다고 서로 싸우기만 해. 남북이 갈라져서 그래요. 남북이 갈라져서요? 네. 알겠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다? 한쪽은 위에 편, 한쪽은 밑에 편이니까. 자국 내에서도 그러고 싸우고 있잖아. 자, 아무튼 요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국내 반도체 지원이 쟁점에 휩싸인 가운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 부담률도 엄청 높은데 법인세 부담률은 26.9%인데 대만은 12%, 미국 13, 일본은 22%. 생각보다 우리가 좀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에서 기업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보면은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밀리죠. 빨리빨리 삼성전자가 좀 커가지고 이거 좀 너무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렇네요. 시가총액도 얘가 훨씬 높잖아요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가총액은 얘네가 1등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시장 점유율도 보면 높아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1등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반도체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거 관련돼서 또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왜냐면 기술력이니까 이게 K칩스법 막으면 매국노다라는 또 이제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부지 선정을 하고 7년 뒤인 2026년에 공장이 가동이 시작할 예정인데 이게 세액 공제율이 지금 안 되면서 흐지부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금 보조금 지원 정책도 보시면은 다른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여야가 싸우면서 혜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정책들이 많아서 국내에 지으면 6년 걸리고요. 미국에 지으면 2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나 같으면 미국 가서 짓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처리를 빨리빨리 해줘야 국내에서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 국내에 공장 안 짓잖아요. 기아만 해도 지금 노조들이랑 계속 싸우면서 생산에 차질이 있고 삼성전자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2019년도에 입주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첫 사업을 못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 문제 해결에만 2년이 넘게 걸렸고 또 이게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도 남았기 때문에 빨라야 27년이다. 세계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는 평택3공장 역시 상황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공장 짓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는데 절차에만 5년이 걸린다.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일자리가 제대로 된 게 없다 하지. 이상한 일자리보다는 저런 일자리가 생겨야 될 텐데. 그만큼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서민들도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산 처리안 아직까지도 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법안들도 많이 있죠. 금투세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뭐 법안들, 뭐 민생을 위한 법안들부터 시작해갖고 기업을 위한 법안들, 세금 관련 법안들이 많이 지금 줄을 서 있는데 아무것도 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강대강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협상이 안 될 시에는 단독 예산안까지도 좀 밀어붙이려고 지금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제 초부자 감세법이 어디 사회나 약자 다스 뭐 얘기하면서 뭐 약자들을 대변해가지고 뭐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기업을 활성화시켜갖고 파이를 좀 키우는 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에 대한 부담과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나 봐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거 궁금해서 갖고 왔어요. 법인세 인하 비판, 약자 죽어도 초기업을 위해서 일해야 되냐라는 얘기인데, 자유경제 시장을 말한다고 해서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들끼리나 잘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면서 불안한 공포로 지배가 된다. 정부는 길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한다. 맞죠? 정부는 길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고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건 맞다라고 표현되고, 경기 침체가 되는 이유는 소수는 행복하지만 다수가 불행한 이유다. 바로 불평등, 격차 양극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보시면은 우리 사회가 아무것도 모르는 공포막에 젖어 있다. 그리고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된다.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준다. 또 강한 아버지여야 된다. 어떻게든 민주주의 얘기하시는데, 근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제 기업들한테 세금을 다 떠넘기고 법인들한테 세금을 떠넘기면 나중에 먹을 게 없잖아. 파이를 계속 줄여버리면. 사실상 그거죠. 우리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돈을 가져와서 그걸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해외에서 돈을 가져오려면 경쟁력이 필요한데, 그런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제 서로서로 잘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서민들도 힘들어하니까, 경제가 안 좋고 서민들도 힘들어하니까 그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서민들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 돈이 없는 걸 어떡할까요? 안타까워요. 지금 서로의 입장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빨리 해결돼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대출 이자 갚는데도 이제 빠듯빠듯한 국민들인데, 지금 당장 뭐 5만원, 10만원 뭐 서민들한테 나눠준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법안 처리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처리돼가지고 좀 경제가 빨리 살아날 수 있는 전실들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나는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머스크 형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머스크 형 이제 1등 아니야. 1등 아니야? 네. 몇 등이야? 2등이야. 이제 부자 2등 됐어? 네. 왜 이렇게 떨어졌대? 머스크 형이 이제 세계 부자가 1등이 아닙니다. 1등이 아니에요. 이제 2등으로 밀려났어요. 누가 1등이냐? 루이비통? 오? 루이비통 회장님께서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1등 부자가 됐습니다. 루이비통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루이비통이 잘 팔려? 야, 세상이 안 좋아도 루이비통은 잘 팔리는구만.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고요? 기업이랑 가계대출, 대출이자 못 갚으면 줄줄이 파산일 텐데, 그러니까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죠. 글로벌,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외화는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좀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로 인해서 자국 내 기업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IMF도 우리나라가 서민들이, 사실 IMF 위기 때도 서민들이 희생을 했지만 경제를 살린 거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머스크 형님도 지금 2위까지 물렸네요. 야, 자산이 그래도 222조야. 213조. 머스크는 213조. 야, 얼마 차이 안 나거든? 네네. 주가 좀 오르면 반등하면. 이 정도 차이면은 머스크 형이 입만 닫아도 이기지 않을까? 주가 올라서? 저 형은 입을 닫을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도 이렇게 떠드는데 고쳐지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게 주가 이 정도면은 주식 가격 차이로 메꿔줄 수 있거든요.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형 입만 좀 닫으면 다시 1등으로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등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